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정보 수업 세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이 온라인 학습에 조금은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OX 퀴즈까지 풀어야 출석이 인정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요? 네, 문제 분석을 위한 첫 단계인 현재 상태, 그리고 목표 상태, 또 핵심 요소의 추출에 대하여 공부했어요. 여러분,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현재 상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목표 상태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를 목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핵심 요소 추출이란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내용은 제거하고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추출해 내는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오늘 다은이의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수업과 관련해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볼 수 있는 사진을 준비했어요. 어떤 사진이죠? 네, 뜨개질을 하는 중에 사진을 찍은 것 같네요. 아마 여러분도 가정 시간을 통해 뜨개질을 해본 경험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실이 이렇게 엉켜버렸네요. 뜨개질을 완성하려면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텐데 너무 많이 엉켜 있어서 어떻게 풀지 난감하네요. 여러분이 이 엉킨 실타래를 한 번에 푸는 것은 마술사가 아닌 이상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엉킨 실타래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엉킨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풀기 쉬운 부분부터 풀어가다 본다면 어느새 풀어질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경우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부분 나누어서 풀어가듯이 복잡한 문제도 작은 문제로 나누어 풀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것이 오늘 학습할 문제 분해예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함께 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수업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단위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은이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휠체어를 탄 다은이는 출발 지점 A에서 도착 지점 I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려면 어떤 경로로 가야 할까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그리고 복잡한 지도에서 핵심 요소인 연결 지점과 이동 거리를 추출하여 각각 알파벳과 숫자로 표시해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보았지요. 그렇지만 아직 이동 경로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다은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길의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의 상태를 조사할 때 전체 구역을 한 사람이 혼자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 같죠? 그럼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조원들끼리 구역을 나누어서 맡은 구역만 조사하면 빠르고 쉽게 조사를 끝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단위의 문제로 쪼개는 것을 문제 분해라고 해요. 이때 반드시 재조립을 전제로 문제를 분해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복잡한 문제라고 해서 모두 분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 분해는 음식 상차리기, 교실 청소하기, 학교 지도 그리기, 협동화 그리기처럼 주어진 문제가 여러 개의 작은 단위의 문제들의 집합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문제 분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분해의 다른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봤을 만한 문제가 있네요. 여러 개의 숫자를 더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더해서 풀게요. 혹시 선생님과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2개씩 묶어서 풀으면 된다고 한 친구가 말해 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2가지 방법을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선생님이 말한 순차적으로 더하는 방법이에요. 맨 앞에 5와 1을 더해서 7이 되고, 역시 맨 앞에 7과 7을 더해서 14, 14와 8을 더해서 22, 22와 3을 더해서 25, 25와 10을 더해서 35, 35와 4를 더해서 39, 39와 5를 더해서 총 8단계 만에 최종 답 44를 얻었네요. 자, 두 번째 방법, 친구가 이야기한 2개씩 묶어서 더하는 방법을 볼까요? 5와 5를 묶었고 2와 8을 묶었고 7과 3을 묶었어요. 그리고 남은 게 10과 4예요. 5와 5를 더해서 10, 2와 8을 더해서 10, 7과 3을 더해서 10, 10과 4는 그대로 오고요. 10이 4개니까 40, 40에 4를 더해서 총 3단계 만에 최종답 44를 얻었네요. 어때요? 어떤 방법이 좀 더 풀기 쉬운 것 같나요? 네, 아무래도 푸는 단계수를 줄인 이 2번째 방법이 좀 더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2번째 방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째 방법처럼 문제를 분해해서 풀면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분해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준을 합해서 10이 되는 두 수로 정하고 분해했지만 그 기준을 합해서 9가 되는 두 수 또는 합해서 11이 되는 두 수로 정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문제를 분해하면 문제 해결에 더 용이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아무래도 합해서 10이 되는 두 수로 기준을 잡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쉽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어진 작은 단위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분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해결한 결과를 종합할 때의 유의점도 있는데요. 여기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한 결과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다시 종합할 때는 이 앞에 4개의 10이 같이 포함돼서 묶을 수 있다는 포함 관계, 그리고 앞에서부터 10 내묶음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4를 더하는 순서를 유의하여야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작은 문제의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순서나 포함 관계를 잘못 설정한 경우 잘못된 결과가 나오거나 문제가 어렵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관계, 순서, 포함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분해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에 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가 활용했던 분할 정복 전략과 흡사했기 때문이에요. 직접 상대하기 버거운 많은 수의 적군을 조금씩 쪼개어 각계 격파했다는 전술에서 유래된 거랍니다. 따라서 분할 정복은 나눠서 정복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단위로 나눠서 해결한 후에 다시 합치는 기법을 말해요. 작은 단위의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할 정복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를 작은 단위의 문제로 쪼개는 것이 가능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문제들의 답을 조합해서 본래 문제의 답을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다룬 분할 정복을 이용해서 다은이의 문제를 마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은이는 혼자서 모든 길의 상태를 조사하는 대신에 오른쪽 지도와 같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조사하기로 했어요. 이때 구역을 색깔로 구분했는데요. 여기 빨간색은 다은이가, 보라색은 도연이가, 파란색은 연우가, 그리고 초록색은 도연이가 조사하기로 했네요. 이렇게 나눠서 조사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었죠? 그렇죠. 다은이가 혼자 조사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서로 각자 자신이 조사하고 싶은 것, 그래서 각자 다른 것을 조사한다면 어떨까요? 네, 조사한 것이 다 가지각색이라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 조사하는 것을 동일하게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의 상태 확인 요소 3가지를 정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휠체어가 통과할 만큼의 폭을 가졌는지를 조사하고, 두 번째, 장애 요인인 계단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세 번째, 길의 표면 상태, 길이 울퉁불퉁한지 아니면 길이 매끈한지와 같은 거를 공통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작은 단위의 문제로 분해해서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단위의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하면 숫자 더하기의 예에서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99쪽에 있는 스스로 점검하기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로는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단위의 문제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문제 분해이죠.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까요? 분해한 문제들의 해결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작은 단위의 문제들 간에 가로나 가로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 가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네, 관계, 순서, 포함 관계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오늘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역별로 나누어 길의 상태를 조사한 자료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OX 퀴즈와 99쪽에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를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